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부분을 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판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뒷문장에 명사가 이어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관계사 자리가 있어. 관계사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뒤에 바로 뭐가 오는 거야? 명사가 등장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명사가 이어지면 구조적으로 볼 때 완전해 보여.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거든. 동사가 나와.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도 나와 이렇게. 목적어도. 즉 여기도 명사가 나온다는 목적어가 나온다는 게 명사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얘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될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완전해 보이지만 얘가 뭔가 어색함을 봐야죠. 얘가 당연히 여기 주어져. 관계사가 있든 없든 관계사가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관계사든 명사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면 얘는 주어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얘가 뭔가 어색함을 갖게 된다고. 알았어요? 즉 얘를 수식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야 말이 성립이 될 때. 알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져지면 여기가 완벽한 문장이잖아.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다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관계 대명사를 쓸 때는 뭐가 없어야 돼? 주어가 없던가 목적어가 없던가 이 뒤에 쪽에 주어가 없던가 목적어가 없던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없던가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완벽한 문장을 필요로 한 완벽한 문장이 오면 여기는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데 관계 부사가 오면 그것 또한 어색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판별해 낼 거냐? 겉의 모습으로는 똑같은데. 그래서 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지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 특징이 뭐냐? 선행사는 사람이든 동물이. 사람이면 후를 쓰고 사물은 위치를 쓰고 이러잖아. 관계없다고. 전부 다 후주 쓰면 된단 말이야. 후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바로 와. 그리고선 후주 한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로 알면 되냐면 다 후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오브 위치도 있어요. 오브 위치. 오브 훔, 오브 위치. 오브 훔, 오브 위치 돼요. 오브 훔, 오브 위치도 돼요. 알겠어요? 오브 훔, 오브 위치도 되는데 일단 후주로 알고 있어란 말이야. 그럼 소유격이라는 것은 뭐뭐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뭐뭐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의 명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당연히 관계사가 있으면 이 앞에 명사가 또 있죠. 그렇죠?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잖아. 선행사.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관계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이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명사의 명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예를 들자면 여기가 더 매냐? 그러면 근데 여기 하우스 나왔어. 하우스는 더 맨즈 하우스 이렇게 된다. 그 남자의 집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그런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 선생님이 하나 예문을 써볼게. I know the man 하고 가로치고 그 다음에 house가 나오고요. house is 뭐 red 이러자. red 그 집이 빨간색이래. 알겠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게 지금 집은 빨갛다. 말이 되는 것 같잖아. 말 성립이 돼야 안 돼 이거? 이거 문장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집은 빨갛다 했는데 왜 안 되지? 하우스라고 그랬으면 하우스는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인지가 나와야지만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집이 빨간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하우스든 더 하우스든이 와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다 더 하우스라고 말이 왔어? 더 하우스라고 하면 이거 문장 성립 자체가 안 돼. 이해되니? 이걸 다 전체를 다 합해서 문장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요? 근데 얘가 뭔가 좀 꾸며줘야 되지. 무슨 집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여기에 후지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뭐야? 이게 되면 뭐야?
the man. 그 남자의 집이 빨갛다. 지금 빨간 집에 그 남자, 빨간 집을 갖고 있는 남자잖아. 다시 말하면. 그 남자를 나는 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거 해석하기 어렵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나도 안 틀린 거야 지금. I know the man whose house is red. 이거 하나도 안 틀린 거란 말이야. 그럼 집이 빨간 그 남자 웃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관계사는 다 무슨 식으로 해석한다?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야. 나는 그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의 집이 빨개. 그러면 이해되지? 그렇지? 그걸 억지로 우리말로 막 치려고 이게 꾸며준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러면 더 이상해지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모든 관계대명사는 모든 관계사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뒤에 언더 없이 바로 명사가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더 있으면 who's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응. 자, 그 다음에 판별 공식 그 다음에 보면 뒷문장의 형식이 완전해. 주어, 동사, 보호 다 있죠, 그렇죠? 다 있단 말이야. 그렇게 완벽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who's가 들어갈 자리를 확인하려면 아래 3단계를 거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이거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써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소유격 대처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는 거야. 자, 1단계 관사 없는 명사가 온다. 관사 없는 명사가 온다. 여기에 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냥 이렇게 관사가 아니라 수식해주는 명사가 수식해주는 말이 없어. 수식해주는 말이 없어. 여기 관사라고 그랬지만 언더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his house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된다. 이건 관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his house 이렇게 오면 벌써 틀린 거야.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두 문장으로 쪼개잖아. 이걸 두 문장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I know the man and his house is red. 이해되니? 그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his가 뭐로 바뀐 거야? 소유격이잖아. 그렇지? 그게 who's로 바뀐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사 없는 명사가 온다. 예문 보세요. I know a man whose son is a doctor. 나는 한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의 아들이 의사야. 되잖아. 근데 I know a man whose 근데 그 남자의 한 아들 안 되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굳이 쓴다면은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 know a man, a son of him.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im 아니야. sorry. whom. of whom. 이렇게 쓰면 요 whom이 누구냐면 a man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이해되니? 그렇지?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요게 합해져서 소유격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쓸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요렇게 쓰면 만약에 요렇게 썼다 그런다면 어떤 요 위에 거 자, 요게 옳은 거잖아. 그 다음에 요것도 옳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a son of whom 이렇게 쓴 거.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남자가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 한 아들이 의사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는 위에 거는 그의 아들은 의사다.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선행사 뒤에 명사에 어퍼스트로피 s를 넣어서 말이 되는가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I met a boy whose father. 그래서 a boy's father 이렇게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요 명사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the man's 또는 his라고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야. 그럼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렇죠? 여기를 뺐을 때 이 house 앞에 the man's라고 쓰든가 또는 his 쓰면 말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을 쭉 써놓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문법책을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요까지 설명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뭐냐?
이거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굳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설명을 써놓은 거야. 소유격에 대해서. 그래서 3단계는 뒷문장의 자체만 떼어나갔을 때 문장 구조가 완벽한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렇죠? 완벽해야 되는 거야. 자, 소유격이라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유격은 뭐야? 형용사와 같은 거예요. 형용사와 같은 거예요. 소유격은 그 자격이 그래. 그러니까 소유격은 뭐와 동일해? 소유격 자체가 형용사예요. 왜? 명사뿐이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써요? 사물의 소유격은 명사, 오브, 명사에서 이게 기본이죠. 그러면 이 명사의 명사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죠? 그럼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The rack of the desk. 그 책상의 다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소유격이 빠져도 그런데 우리가 봐봐. 이렇게 된 게 소유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빠져도 명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She lives in a house. 그녀는 한 집에 살아. 그렇죠? 한 집에 사는데 그 집의 지붕이 빨갛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거 빠져도 문장 구조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내용적으로는 이상할 수 있어도. 이해되죠? 그 다음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한눈에 비교하기. 이건 별거 없어요. 그죠? 자, who which 동사가 주격 다음에는 동사가 바로 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무슨 말이냐면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사가.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바로 와. 이게 뭐야? 선생님이 말하는 명대동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100% 주격 관계 되면서. 명대동이면 100% 주격 관계 되면서. 이해돼? 여기에 앞에 명사 있고 관계사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관계사가 있은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와. 부사는 취급하지 마. 부사는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없어. 그럼 부사는 필요 없고 명사, 관계사, 동사, 명대동으로 외우라는 거야. 그럼 이때 요 동사의 주어는 얘야. 알겠어? 그래서 요 동사의 수를 여기다 맞춘단 말이야. 오케이? 그게 주격이야. 이게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자 보세요. 명, 대, 동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 관계사지. 요건 동사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명사지. 이 WH인데 이거 왜 대시냐고? 대시나 WH랑 똑같은 거니까. 알았어요? 명대동으로 외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가 단수니까 live s 붙었잖아. 이해되니? 나는 한 소년을 아는데 그 소년이 옆집 살아. 이런 얘기야. 그죠? 그렇게 가는 거야. 다음. 자, 목적격. 야, 복습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 목적격 다 끝났어요. 목적격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주격은 명대동 이렇게 하면 되고, 목적격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목적격, 소유격 얘기했는데 관계대명사야 다. 알겠어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즉 명사 동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을 때 목적격이다. 여기 뭐야? 매세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매세 목적어가 뭐예요? 어보이. 알겠어요? 어보이.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해. 여기 whom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무슨 모양이 나온다? whom이 없으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명동의 모양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럼 명명동은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안 보이니까 관계대명사 절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명명동을 강조하는 거야. 100%야? 명명동? 아니지. 97.23%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은 완전한 문장 선행사의 명사 플러스 명사. 그죠? 완전한 문장이고 완전한 문장 선행사. 자, 이게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name is Tom. 근데 그냥 name 안 되잖아. the name이든 a name이든 his name이든 her name이든 이래야 되는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격이 들어간다. 알겠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어? 나는 한 소년한데 그의 이름이 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이거 자습 써보면 어떻게 나올 거야? 나는 탐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을 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해요? 앞에부터 쭉쭉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더 훨씬 더 낫다. 자, 그런데 whose 이건 who is고요. 얘는 who is예요. 알겠어요? 이거 구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자, I don't know who's coming. 이거 무슨 말이야?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말로만 하면 우리가 말로 하면 말로만 할 때는 어떻게? 발음이 구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말하면 이거 말로 하면 그럼 이게 이 who's인지 이 who's인지 헷갈릴까? 절대 안 헷갈리죠. 그죠? 왜 안 헷갈려요? 얘가 나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바로 못 따라와야 돼. 명사가 따라와야 되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명사가 따라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 명사가 올 수도 있겠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student 학생인 누가 학생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네. 야. 헷갈리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커밍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누가 오고 있는지를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고 있는지를 모른다. 얘는 뭐야? 의주동이야. 얘는 뭐라고? 의주동. 의주동. 의문사 주어. 의문사면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의주동. 의주동은 뭐다? 명사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노예문죠.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이제. 사물이 선행사일 때. 사물이 선행사.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선행사일 때.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Look at the house. 얘가 선행사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주고 루프만 나왔어. 그렇죠? 그럼 이 루프도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어루프든 더루프든 요거처럼 요거처럼 무엇의 지붕이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나왔다. 그러면 여기 소유격이 들어가겠구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물의 소유격은 그 집의 지붕을 우리가 더 하우스즈 루프 이렇게 쓰는 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물은 오브하고 어떻게 그 집의 지붕 더 하우스즈 루프 이렇게 쓰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써야 돼요? 더 루프 오브 더 하우스 이렇게 써야 정상이에요. 사물의 소유격은 어디 갔니? 여기 더 루프가 오브로 끝났잖아 여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린 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지 정상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브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뭐의란 말이야. 뭐뭐의라는 것은 잘 들어. 뭐뭐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소유격이라고 하잖아. 그치? 소유라는 게 뭐야? 가수 소유를 말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그쵸? 그럼 소유는 뭐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지붕이란 말이야. 나의 아들, 내가 갖고 있는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요렇게 오브가 나왔을 때는, 오브 명사가 나오면 오브 명사는 형용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 그럼 이 오브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 의도 어색하고 그러면 뭐라고 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브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기본은 뭐야? A of B 하면 B의 A야. 근데 거꾸로 될 때도 있어. 거꾸로 돼야 우리말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의미는 이거예요. B의 A인데 거꾸로 해야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 그건 나올 때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걸 두 문장으로 나눠볼게. Look at the house가 한 문장이고 또 한 문장은 and. 자, 한 문장 있어. Look at the house. 그 집을 봐. 그리고 한 문장은 뭐냐면 The look of it is
read. 이렇게 두 문장인 거야. 자, 봐. look at the house 한 문장. 그 다음에 또 한 문장 and 그리고 the look of it is red. 이시 뭐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요소가 뭐야? 공통되는 요소가 뭐야? house죠. 그죠? 꾸며주는 말과 아니 이 두 문장에 반드시 공통되는 명사가 있지 않으면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해지는 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야. 그게 있는 문장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그 두 문장 중에 동일한 요소 한 놈이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는 거야? 관계사로 바뀌어. 뭐로 바뀐다고? 관계사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는 사람이니 사물이니? 이시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 위치로 바뀌지? 그렇지?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러면 공통된 요소가 여기서 지금 뭐야? 더 하우스지. 그럼 얘가 더 하우스 뒤로 가. 어? 더 하우스 뒤로 가. 그런 다음에 나머지 더 루프 오브 이즈 레드가 쭉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요 위치는 더 루프를 갖고 있는 거잖아.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다 위치 앞에다가 더 루프 오브 위치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모든 원리가 공통된 놈은 지어지고 그 지어진 놈은 살아있는 놈 뒤에 가서 붙는 거야. 한 문장 and he lives in Isha. 알겠어요?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 그럼 이거 한 문장으로 합해보면 뭐가 돼? 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남자를 알아. 이런 얘기죠. 그죠? in the house 여기 the house. 하우스 어떻게 이렇게 쓰니? 하우스. 더 하우스라니까. 더 하우스. 이렇게 써?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자, 공통되는 게 뭐야? 얘하고 얘지. 근데 이놈이 어떻게 돼? 없어진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리고 접속사 당연히 없어져. 그러니까 관계사는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거야. 알겠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거야. 그럼 이 없어진 놈이 어떻게 돼? 이 뒤로 가서 붙어. 사람이니까 주격이니까 후.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 뒤에 쭉 따라와. 그럼 끝. 알았어? 이게 기본 원리야. 이게 기본 원리야. 자, 지금 더 하우스를 했는데 더 하우스를 했는데 이걸 다시 바꿀게. 이렇게 바꿀게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소유격 빼놓고 얘만 알면 요 지금 선생님이 요 써주는 걸 알면 모든 관계사, 관계부사의 원리가 다 끝나버려요. 아주 쉬운 문장을 갖고 그 한 문장을 외우고 그 문장의 원리들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거를 꿰뚫으면 그걸 어려운 단어로 적용만 시키면 끝나는 거야 다. 자, I know the house 이렇게 했어요. I know the house 한 문장 and he lives in it. 괜찮아. 흥분하지 마. 자, in the house 써도 돼요. in the house 써도 되고 요거를 in it으로 써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요 문장을 그냥 외우세요. 요 문장을 외우고 요걸 다 관계사로 만들어 보세요. 요 문장을 가능한 관계사로 다 만들어 보죠. 요걸 가능한 관계사로 다 만들어 봐. 공통되는 놈 무조건 없어진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 요 뒤에 공통되는 놈 뒤로 가지? 근데 얘는 사물이지? 그러니까 뭐로 가니? 위치로 가지? 그리고 여기 and였어. 미안해 얘들아. 여기 and였어. on이 아니라 and 접속사 없어지지? 그리고 나머지 요거 남았지? 그럼 어떻게 되니? I know the house which he lives in이 되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거로 이제 제대로 딱 해줄게. I know the house야. 그지? 한 문장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And he
lives in 이션. 이걸 컴마 없이 한 문장으로 만들 거야. 알겠어요? 엔드하고 이런 거 다 없이 한 문장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시 공통되니까 얘가 일단 위치로 바뀌어. 그렇죠? 위치로 바뀌고 얘는 이 뒤에 가서 붙고 엔드가 없어져.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바꿔놓은 문장이 어떻게 돼요? I know the house. 어? 그 다음에 위치죠? 위치 급하다. 위치 he lives in. in까지 써줘야 돼. 나머지 다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얘는 요렇게 만든 거는 뭐와 뭐를 공통으로 봤냐면 더 하우스와 in만 공통으로 봤어.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요 in it 할 때 이 it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야. 그치?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었어. 그럼 무슨 관계대명사겠니?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맞니?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 I know the house he lives in 하고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공통 요소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렇게 볼 거야. 더 하우스라는 명사하고 in it을 공통으로 봐. 알겠어요? 그걸 다 같은 거로 봐. 그럼 in it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거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맞아요? 거기에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거 공통되는데 얘가 없어져야 말이 자연스럽죠? 그럼 얘는 부사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where로 바뀌죠? 관계부사로 바뀌면 where로 바뀌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두 개 썼어요. 여기는 지금 목관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어떻게 됐어요? 생략. 이렇게 된 문장의 두 번째 거는 그치? 세 번째 거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I know the house까지는 계속 똑같죠? I know the house. 이거 계속 똑같죠? 그 다음에 where he lives. in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where를 썼으니까. 그죠? in, 이까지를 같이 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다 같은 문장이다. 이런 얘기. 이해됩니까? 어? 그러면 관계부사, 관계, 대명사 다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요 한 문장 외워놓고 그 원리대로 가는 거야. 자, 공통된 놈이 기본 원리가 뭐야? 공통된 놈이 안 없어진 놈 뒤에 가서 붙고 그 원래 있던 문장은 그 뒤에 없어진 애를 빼고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게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로 연결하는 기본 원리예요. 알겠어요? 해석은 어떻게 해?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하면 된다. 떴죠? 더 기다려요. 여기는 in이 빠지면 안 되죠. 여기는 in이 있으면 틀리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 알지? 왜냐면 if 합해서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다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소유격에다가
사물의 소유격인데, 그죠? 사물의 소유격. 지우고 못 썼으면 유튜브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두 문장 하면 어떻게? 만지지 마. 이거 한 문장이죠? 또 한 문장은 and the roof of which 아니 which가 아니고 it이죠? it is red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맞죠? 한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두 문장인데 요거 한 문장, 요거 한 문장인데 그럼 and 없어지고 it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사물이니까 which로 바뀌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더 하우스 뒤로 간다고. 알겠어요? 그럼 더 하우스로 뒤로 가면 which 이렇게 돼. And look at the house which예요. 남은 거 그대로 쓰세요. The roof of is red. 안 틀려요. 이거 안 틀려요. 둘 다 이거 여기 말고 요렇게 쓰는 것도 안 틀려요. 고전적인 거 옛날 글들 보면 요렇게 나와요. 알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요 루프는 요거의 수식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야. 기본 원리는 뭐예요? 요거야. 그러면 사물의 소유격은 몇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니? 사물의 소유격은 몇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니? whose roof, which the roof of, the roof of which 세 가지로 다 써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밑에 뭐라 그러세요? 현대 영어에서는 사물이어도 편의상 whose를 쓰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있는 것들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소유격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소유격에 대한 설명을 다 끝.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생님이 두 개 얘기한 것만 딱 알면 끝나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두 개 얘기한 것만 알아놓으면 딱 끝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또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라 야. 너니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다. 여기 있다. 자, 그럼 우리가 21번을 해결을 안 했단 말이야. 21번으로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21번을) 보세요. 그는 이었다. 뭐냐면 경제 역사가래. 경제 역사가. 히스토리언 역사학자라는 거 알죠? 경제 역사가래. whose which. 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위치가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위치가 와? 무조건 틀린 거고 whose가 답이겠죠? 이거는 이해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work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일이 어디에? center on, concentrate on, focus on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center on이나 focus on, focus on 이렇게 되죠. focus on. 일이 집중한데 갑자기 좀 완전 별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의 일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야 말이 되죠? 이 워 앞에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는 경제 역사가인데 그의 일은 어디에 집중한다? 더 스터디,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집중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센터 가운데로 오니까 집중하는 거야. 뭐의 연구? 비즈니스 히스토리. 사업의 역사. 산업의 역사 그래요. 사업의 역사와 그 다음에 in particular 가로코 빼줘 양쪽 컴마 특히 이런 얘기죠. 얘들 사업의 역사와 administration 특히 뭐해? administration이 뭐야? 문과 손 들어봐. 무슨 과 갈 거야? 미디어. 혜연이는? 응? 생각해보고 있어요. 경영학과. 경영이야. 알았어요? 이게 뭐야? 경영, 관리, 행정 이런 뜻이야.
그럼 administer가 뭐야? 동사. 쓰세요. administer가 뭐야고? 동사. 그럼 얘가 뜻이 뭐야? 경영하다, 관리하다, 행정하다. 오케이. 약을 투여하다. 뭐라고요? 약을 투여하다. 약을 투여. 그 뜻도 있단 말이야. 어렵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알면 돼요? 약국 상황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약으로 쓰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약을 투여하더라.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는 역사 경제학자인데 그의 일은 연구에 집중해 산업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특히 관리, 경영에 대한 역사를 집중한다. 이런 얘기야. 됐죠? 이제 2개가 남았을 거야. 밑에 우리가 한 파트 넘어가기 전에 28번, 29번하고 우리가 오늘 문법을 여기서 일단 정리. They also buy from. 참 영어가 어려운 게 그래요. 그렇죠?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아닌 것 같잖아. 그렇지? 아닌 것 같아. buy의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대로 말이 돼요. 알았어요? 말이 되는데 뒤에 보면 프로덕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또한 구매한다 이런 얘기. 구매한다. 구매하면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렇죠? 어디로부터? From firms. 그 회사들로부터 그랬어요. 회사들로부터 구매를 한대. 그죠? 그런데 그 회사들로부터 구매를 하는데 근데 어떤 회사인지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야. 구매를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what이 나오면 회사들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형용사절은 which가 와야 되는 거. what은 명사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which가 오면 명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면 그죠? 그 회사들은 어떤 회사는 offer environmentally friendly 친환경 환경 친화적인 근데 우리 친환경 그러잖아. 환경 친화적인 상품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얘 1번이죠. 동사가 하나 동사가 2개야. 친환경 상품을 공급하는 바 또는 contribute to 기여하는 거죠. 환경운동에 기여하는 그죠? 환경운동에 자연보호운동에 기여하는 회사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한다.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명대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가 없다? offer나 contribute에 s가 안 됐죠. 됐죠? 그 다음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이런 얘기. 다른 한편 대조를 할 수도 있고 역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다른 한편으로 if something happens 그랬어요. if가 나왔네요.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어나면 이랬어요. 그죠? 그럼 이거 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죠? if something. 그런데 뒤에 what이든 대시든 오면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동사가 등장했어. 그죠? 그러면 요게 have는 자동사로 일어나다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럼 이 뒤에 명사가 올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오면 그게 뭔 말이 돼? 그건 얘를 이렇게 꾸며줘. 알겠어요? 자 봐봐.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죠. 주어 동사. 이게 동사가 나왔다는 건 뭐야? 결론을 낸 거예요. 주어 부분. 근데 주어 부분이 길어. 그럼 결론이 빨리 안 나오죠. 영어는 어떤 문장이에요? 영어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과정을 뒤에 얘기하고 원인이나 이유를 뒤에 얘기하는 구조로 돼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써요? 가주어, 진주어를 써요. 가목적어, 진주목적어를 써요. 결론부터 내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결론이 항상 끝에 나와. 이해되죠? 나는 너 처음 보니까 정말로 결론이 안 나왔어. 재수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반갑다.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어떻게? 반갑다 먼저 얘기하고 왜 반가운지를 얘기한다. 재수없다 먼저 얘기하고 왜 재수없는지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요 happen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작할 때 이런 게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영작하고 그럴 때 이런 게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말하고 결론 짧잖아. 결론도 길다면 또 모를까? 그러면 결론이 늦게 나오니까 얘를 수식하는 말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결론을 빨리 내서. 그래서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관계대명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명, 전, 명하고 관계사 나오는 것도 설명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명, 전, 명 나왔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떨어진 관계대명사. 특히 the time is the time will come. 때가 올 거다 그러죠. 그럼 무슨 때? 그 다음에 when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의 100%. 그럼 이게 뭐야?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관계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뭔가가 일어나면, 근데 그 뭔가가 뭐냐면 명대동이에요. 그죠? was intended, 의도되어진 거죠. 근데 다운트했으니까 의도되어지지 않은. 누가 의도하지 않았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알았어? 나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은 뭔가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석하지 마. 뭔가가 일어나면, 근데 그거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이 뭐야? something. 그쵸? 그 일은 isn't an action. 행동이 아니야. 나의 행동이 아니야. 알겠어? 나의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요까지 일단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